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2월 20일 화요일 순서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요. 뉴욕 증시부터 우선 얘기하는데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깜짝들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 됐고요. 다음 월마트가 TV 메이커인 비지오를 샀는데 이게 광고 때문에 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또 살펴보겠고. 월마트가 괜찮네요. 6분기 연속 분석가 실적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회사 캐피탈원이 디스커버를 350억에 인수한 얘기. 그다음에 스틸 매그니피센트. 예. 이 7개 회사에 관한 얘기도 오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하락에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AI 열풍을 주도해온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P 500는 전 거래일보다 0.6% 정도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1%를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던 엔비디아가 개장 초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종합은 1.2% 하락했습니다. 그 반면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7%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비트코인은 0.8% 상승한 52,297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더는 2,967달러로 거의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개장 후에 공구표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7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도된 인텔과 15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발표된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의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월마트 등의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고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의 연말 목표를 S&P 500 기준으로 종전 5,1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으로 올라섰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30번의 거래 세션에서 엔비디아는 일평균 300억 달러 규모로 거래돼서 하루 평균 220억 달러에 거래된 테슬라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0년부터 일일 거래량으로 미국 증시에서 수위를 장악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 테슬라는 일일 거래량이 여러 차례 35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베팅에 소매 투자자와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엔비디아로 몰리면서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테슬라를 제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급 AI 칩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고요. 지난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아마존과 알파벳을 각각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년 전에 5,400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현재까지 20%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광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 TV 업체 비지오를 23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월마트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같은 인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비지오는 스마트 TV, 사운드바 등을 생산하는 미국 가전업체로 월마트하고 월마트 계열사를 주요 유통 채널로 삼아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이번 인수는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알파벳과 메타에 이어 광고 시장에서 3위 자리로 올라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비지오의 TV 운영 체제인 스마트 캐스트를 통해서 광고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체 운영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고객 정보에 기반한 가정 내 광고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어쨌든 월마트가 4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마트 주가는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9% 상승한 1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는 또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대로 스마트 TV 제조업체인 비지오를 23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고요. 월마트의 확인으로 비지오는 개장 전 거래에서 15.42% 급등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6분기 연속으로 월가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능가해 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월마트처럼 염가 상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소매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위권 신용카드 발행 회사인 캐피탈원 파이낸셜이
350억 달러 규모의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보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미국의 결제카드 대출 규모 기준 비자, 마스터카드와 JP 모건 등을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카드 발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거래에서 디스커버 파이낸셜은 12% 급등한 124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캐피탈 원은 6% 떨어졌습니다. 캐피탈 원이 떨어진 이유는 부실은행의 강제 합병을 제외하고 지난 몇 년간 이 정도 규모의 은행 합병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조사와 상당히 긴 수익 회수를 고려해서 캐피탈 원의 주식이 하락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매그니피센트 세븐, 미국의 기술 거물로 불리는 바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전례 없는 규모로 커져 있죠. 실제로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 거래소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의 드로이트 뱅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만으로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또 영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집중도로 일부 분석가들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집중된 2000년과 1929년을 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2000년과 1929년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1929년은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주식시장 붕괴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 대공황이 일어난 해입니다. 1929년 10월 24일에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크래시가 발생했죠. 이후 몇 주 동안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긴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져 왔던 게 1929년이고요. 2000년은 닷컴 버블이 붕괴된 해로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술적인 버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과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닷컴 버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나 2000년 초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고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술 기업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2000년도 초반에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집중된 2000년과 1929년하고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널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